정경호 배우하고는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드라마를 같이 2번 정도 했어요. 드라마를 같이 안 할 때도 아, 저 배우는 참 분위기 좋고 연기 잘하고 참 괜찮은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인성도 굉장히 좋은 친구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뭐 참 좋은 친구다 하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엔젤스 인 아메리카라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있는데 둘 다 합치면 한 8시간 정도 하는 공연이에요. 우와. 공연을 봤는데 정경호 배우가 무대에서 너무 잘하는 거야. 심지어는 그 연극은 처음이었어요. 중대 연극가를 나왔지만 실제 프로 무대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약간 질투가 나더라고.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이 끝나고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 아직 끝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분장실을 들어갈 수는 없고 그 기다리고 있는데 정경호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경호야 너는 처음 하는 무대도 이렇게 잘하면 어떡하냐? 아이 좀 그 연극 무대 첫 무대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래야 아 내 마음에 뿌듯하고 그래 나는 연극 배우야. 아 그래 연극은 좀 다르지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도 잘하는데 연극에서도 마치 10년, 20년 연극한 것처럼 잘하니까 질투도 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와. 아니 근데 저는 정경호 배우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극계 대선배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누가 와서 해도 잘하면 돼요. 장르에 맞는 연기를 잘 해내면 되죠. 뭐 선생님 그거 아세요? 선생님 가장 지적인 배우로 손꼽히시잖아요. 맡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게 회장님, 뭐 의사. 또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검사, 스승, 판사 뭐 검사, 이런 거. 판사 그리고 이제 그 장글의 미생에서 뭐 바둑 스승 스승.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시거든요. 지식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그 전문 용어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를 참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인터뷰에서 배우에게 필요한 능력이 독해 능력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좀 나이도 들고 경력도 쌓이다 보니까 대학교 이런 수업 시간에 뭐 특강 뭐 이런 그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아니면 후배 배우들에게 꼭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네. 배우는 평소에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배우를 길게 하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배우는 어떤 무대 위에서 무슨 재주를 부리고 하는 것이 배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라마라든 영화를 하든 연극을 하든 배우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대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 속에 나오는 그 글들, 그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인물이 그 대본 속에 있는 글로 표현된 그 대사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그 대사의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능력이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어떤 재주를 갖고 있어도 계속 빗나가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배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꼭 하죠. 30여 년간 이제 선생님께서 쭉 걸어오신 길,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셨을 텐데 2022년 이제 이해랑 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수상 소감으로 배우로서의 존재를 답할 수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대전에서 올라와서 처음 그 공연한 곳이 산울림 소극장인데 대표분이 연출가 임영웅 선생님이셨어요. 최윤일 씨가 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임영웅 선생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얘가 배우가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속상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아,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직장인물이 빠지지 않고 그냥 너무 일반인처럼 보이는 거야. 배우의 포스, 아우라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허대와 멀쩡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 아, 내가 배우다라는 존재 증명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아, 저런 배우가 있다. 저 배우, 저 사람은 배우다. 매 공연마다 낭떠러지 끝에 서서 지금 이 배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곧바로 저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절박함? 이런 걸 가지고 그 작품에 임했죠. 그래서 그 이해랑상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내 배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존재 가치와의 싸움이었다. 존재 증명의 과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끝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처음에 저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랑 선생님의 스스로 당신이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명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명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이름을 딴 상을 제가 받게 됐으니 네. 이제 선생님, 네, 저 배우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와, 너무 감동,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수상소감 쭉 이제 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 30여 년을. 정말 뭐 수많은 역할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꿈을 또 꾸시는지, 어떤 맡고 싶은 역할이나 또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배우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지는 않죠. 배우는 누군가가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그러니까 그 판을 깔아주는 데에는 뭐 작가도 있고 제작자도 있고 연출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을 깔아놓으면 캐스팅이 돼서 그 위에서 이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그 배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꿈꾸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쯤 더 해보고 싶다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 그 공연한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바다와 양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건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제가 했던 배역이 말은 안 하지만 그 부인에 대한 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은, 그리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그 짜임새 있게 잘 짜여진 그런 연극이라서 그 연극 속에 제가 했던 배역이 굉장히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사가 사실은 제 대사는 응이 대사의 한 30% 정도 되는 근데 그 응 속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연극이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연극이에요. 오랜 직위이신 박지일 배우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명렬 배우님은 정말 한 번 쉼 없이 30년을 달려오는 아주 성실한 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어떤 연극 계획하고 준비 중이신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서울 시극단에서 하는 그 트랩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먹습니다. 오, 먹으면서 대사하시면서. 네, 준비할 게 많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객분들이 뭐 기대하셔도 괜찮을 연극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트랩. 30여 년간 저희에게 아주 멋진 연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 무대에서 또 TV 앞에서 더 많이 뵙고 싶다는 그런 또 희망을 또 기대를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스토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